여기 뭐 2등급 대비 뒤에 가면 1등급 대비 최고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120번에 보면은 이런 멘트들을 좀 잘 보세요. 세 유리수 A, B, C에 대해서 유리수라고 언급을 했거든. 굳이 왜 유리수라고 얘기를 할까? 뒤에 가보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모양이 조금 불편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여기 루트 3 때문에. 맞지? 불편해. 어쨌든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x의 개수인 a 이 녀석은 0이 될 수는 없어. 맞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근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와, 많이 익숙한 녀석이네요. 그죠? 얘는 무리수근이잖아. 그치? 이 루트 3 때문에 무리수근인데 문득 떠오르는 게 뭡니까? 혈렉은 떠오르지 않니? 2차 방정식에서 무리수근이 있으니까 혈렉근을 가질 거야. 뭐?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벌써 2차 방정식과 두 근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이제 ABC 관계를 찾으면 될 것 같죠? 되나요? 될까요? 혜연아? 될까요? 왜요? 분위기상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윤서야 될까요? 왜요? 그래서 맞아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혈렉은이 이제 단순하게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맞아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데 혈렉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리가 필요해. 알겠지? 봐봐 여기서 굳이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인데 자 혈렉은 갖는 조건을 위에다 잠깐 적어 놓을게요. 혈렉은을 갖는 조건이 언제일 때냐면 개수들이 유리수인데 한 해가 한 여기 근이라고 할게요. 한 근이 무리수일 때 혈렉은을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많이 간과해요. 그냥 근의 모양만 보고 혈렉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제가 필요해.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무리수면 나머지 근은 혈렉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유리수랑 무리수는 어떤 구조예요? 실수를 구성하는 두 개지. 그쵸? 서로 겹치는 거 없이 대등한 관계 있죠. 그죠? 요런 구조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여기 반대편 누가 있죠? 실수 아닌 거. 허수. 허근, 허수라고 할게요. 허수면 이때 혈렉은을 가져. 그러니까 여기서도 개수에 대한 얘기를 꼭 전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돌아가 볼게. ABC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X의 개수 A 유리수 맞죠? X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X 1차의 개수가 루트 3B예요. 이만큼이. 그럼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지. 왜? B가 유리수니까 유리수 곱하기 루트 3은 무리수거든. 얘가 무리수기 때문에 뭐 C는 상수항인데 C는 유리수니까 1차의 개수가 무리수다 보니까 전제가 만족돼요 안 돼요? 개수 전체가 유리수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혈렉은을 갖지 못해요. 구해본다면 이따 구해볼 건데 그러니까 그냥 근이 무리수 근이니까 혈렉은 갖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틀리게 되는 거야. 알겠지?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 왜? 개수들이 유리수라는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다. 근이라고 주어진 거는 뭐예요?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 넣어볼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혈렉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야. 그래서 집어넣어 볼게요. A x 자리에 2 더하기 루트 3 그것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3b 그것의 2 더하기 루트 3 그리고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냐면 A, B, C가 이제 유리수들인데 여기 보면 이거 전개했을 때 유리수들만 묶을 수 있고 루트 3을 포함한 무리수들을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 자체를 다 풀진 않을 거고 이거랑 요거랑 루트 3 곱해져 있는 거 더해서 0 이런 구조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여기 있는 유리수 부분 모아놓은 게 0이 되어야 하고 루트 3이 곱해져 있는 거를 루트 3을 묶어내면 앞쪽도 유리수들만 이렇게 묶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0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 관계식을 정리를 했을 때 분명히 A, B, C 관계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왜냐면 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A, B, C는 세 개거든. 그러니까 관계로밖에 안 나오는 거야. A가 얼마냐, B가 얼마냐, C가 얼마냐 이렇게 찾지는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A, B, C 관계를 찾게 된다입니다. 요 결론만 적을게요. 여러분들 이건 과정은 풀어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A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그 나머지 한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B에다가 마이너스 2A 그러면 얘는 AX제곱 마이너스 2A를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AX 그 다음에 C 자리에 마이너스 A 넣어서 는 0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모든 항에 A가 들어있으니까 아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은 아니었다. 맞죠? 그러니까 나눌 수 있어. 방정식 풀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상수항이 1이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더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x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는데 자, 요거 푸는 거 개수가 2 루트 3 무리수 실수입니다. 근해 공식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근해 공식을 쓰다 보면 루트 안에 막 루트가 들어가는 구조를 볼 수도 있어. 나중에 다른 문제 풀다가 그런 이제 불상사를 좀 피하려면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 제곱근 풀이로 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으로 가죠. x 빼기 절반의 제곱. 그럼 상수항이 3이 튀어나오잖아, 그지? 그거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는 0. 괜찮죠? 그래서 x 빼기 루트 3은 마이너스 4 이항에서 루트를 벗기면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x라는 값은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처음에 주어진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 게 이제 플러스로 연결된 것이고요. 그 다른 한 근은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베타는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봐봐. 이게 켤레근이니? 아니죠. 우리가 켤레근의 모양은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얘는 2의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 거지, 그지? 이거 켤레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베타근은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돌아가서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데 이제 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거야. 켤레근이라는 결론을 가져가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무리수근이 한 근이다. 켤레근을 가지려면 개수들이 다 유리수여야 해. 이걸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이 허수다. 허근을 하나 가지면 나머지 근이 켤레근을 가지려면 개수들이 다 실수인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였어요.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12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에 허근 알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래요. 이거는 그러면 알파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또 p가 섞여 있어서 구체적이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알파를 허근의 형태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알파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세팅을 하면 되니까 실수 부분을 a 정도로, 허수 부분을 b 정도로 a 플러스 bi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켤레근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이제 녹여 넣어 볼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체크해 보니까 제곱의 개수는 1, 실수 맞죠? 그 다음에 1차의 개수 마이너스 p, 상수항 p 플러스 3. 근데 맨 끝에 보면 모든 실수 p는 실수라고 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게 전제가 됐어. 그럼 반드시 뭘 가져야 돼? 근이 허근이니까 켤레근 가져야겠죠. 그러면
나머지 켤레근은 알파 바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이 녀석은 A-bi 이렇게 되겠지. 얘네가 두 근이 되더라. 괜찮나요? 이거는 실수, 개수가 실수라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두 근 얘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해요? 윤서야,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과 두 근이 딱 주어졌어. 그거 근과 개수. 그렇지.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2a가 되는 거고요.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 p 이렇게 되겠죠. p.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두 근을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따라 1분의 상수항 p 플러스 3 이게 p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관계식이 존재하더라. 괜찮죠? 그래서 와 단서들이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한 근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뒀는데 거기서 a랑 p 관계식 하나 그 다음에 ab와 p의 관계식 하나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래요. 알파 세제곱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아까 관계식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알파 세제곱 요거는 우리가 a 플러스 bi의 세제곱이 되겠죠. 짠 이렇게 세제곱 전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앞에 거 세제곱 그쵸? 그 다음은 3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이렇게 되겠고 쓰고 갈까요? 3배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 뒤에 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bi 세제곱 b 세제곱 i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따라서 자 여기서 세제곱을 했는데 문제가 원하는 게 이게 실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i가 보이니까 이거를 복소수 형태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쪼개서 정리를 해봅시다. 실수 부분부터 정리를 할게요. i가 없는 거 그러면 a 세제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 bi 제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니까 저것도 실수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ab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담당하는 애는 앞에서 3a 제곱 b와 뒤에 빼기 b 세제곱 이렇게 해서 i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 요게 실수여야 하거든. 그러면 허수 부분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지, 그지? 요게 0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됐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니? 인데 보면은 b가 지금 알파가 a 플러스 bi인데 알파가 허근이라고 했거든요. b가 0이 될 수 있니? 없죠. 왜냐하면 b가 0이면 실근이잖아. 그래서 b는 0이 아니니까 여기서 정리할 때 한 번 더 해볼게요. 요놈은 그러면 b 세제곱이 3a 제곱 b와 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양쪽에 b가 있어. 약분하고 싶어. 그러면 0이 아님을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조금 전에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b는 0이 아니겠죠. 그래서 관계식에 따라 b를 양변으로 나누면 b제곱은 3a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도 이렇게 하나 찾아냈어요. 그럼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짜잔,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p 플러스 3 이렇게 됐는데 b제곱 자리에 3a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놓고 볼까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신에 3a 제곱을 넣은 게 p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최종적으로 모든 실수 p 값의 곱, 즉 p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a를 지워주면 되는데 와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구해놓은 여기서
A를 정리해서 P에 대한 식으로 갈아 끼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A 제곱인데 그게 2분의 P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게 P 플러스 3이다가 되겠죠. 괜찮죠? 이해되니? 그래서 정리하면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고 문제로 돌아가서 그걸 만족하는 실수 P의 값을 구분인데 그거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자, 제곱하면 분모가 4인데 앞에 4 약분해서 P 제곱이 될 거예요. 우변 다 넘길게요. 마 P, 마 3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구조라서 실수인지를 확인은 해야 돼요. 당연히 되겠지. 만약에 얘가 허근을 가지면 개수들이 또 실수들이니까 P가 허근이면 켤레는 또 가져야 돼. 그럼 실근이 없는 상황이야. 맞지? 그래서 분명히 만족할 텐데 점검 차원에서 판별식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1, 4AC, 12 양수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렇다면 문제로 돌아가서 그 근을 모두 구할 필요 없이 이 값의 곱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P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찾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세워볼게요.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 그러면 얘는 x제곱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건데 가조건 2차 방정식 는 0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 두 근의 곱은 7이다 라고 했어요. 7. 그러면 는 0의 두 근을 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보통 두 근을 알파, 베타 정도로 두죠. 그죠?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7이다. 이렇게 가정하자. 이해가 됐나요? 자, 가조건까지 해서 fx 구체적으로 한번 모양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내용으로 fx는 2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는 0이다. 가조건 반영할게요. 는 0이다를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 두 근의 곱이 7이래.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 지금까지 계속 하던 얘기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곱이 7이래. 그러면 제곱의 계수가 1이잖아. 그러면 상수항이 7이어야 되지. 그래서 저 내용 때문에 가조건 때문에 fx는 x제곱 그리고 1차항은 모르겠어요. a 계수로 세팅합시다. 그리고 상수항은 7. 이렇게 fx의 구체적인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어. 맞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는 거 이용한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정도로 관계식까지 줄 수 있겠다. 맞죠? 이제 나조건 일부로 가볼게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미안하다잉. 이거를 이렇게 할게. 두 근을 밑에서 알파, 베타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같은 걸 쓰면은 안 되지, 그지? 좀 조심하시고 알파 1, 베타 1 이렇게 갈아 끼울게요. 여기서 그래서 알파 1, 베타 1 이렇게 할게요. 겹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해서 f에다가 알파 넣은 거, f에다 베타 넣은 게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기로 돌아가보자. 가조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fx는 0의 두 근을 만족하는 곱은 이건데 식을 세웠으니까 근을 알파 1, 베타 1이라고 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다가 넣어볼게요. f의 알파 1을 집어넣어보자. 괜찮죠? 알파 1을 집어넣으면 알파 1의 제곱 더하기 a 알파 1 더하기 7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뭐야? 는 0을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알파 2 베타 1인가? 베타 1도 여기다가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베타 1 근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근이니까 대입해본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괜찮죠?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알파 베타는 두 근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의 두 근이었거든.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구조니까 여기서도 뭐 근과 계수의 관계만 챙겨 놓자고요. 나 조건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3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1이 되겠죠. 이제 이 정보를 챙겨갈 거야.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근이라고 해서 알파1, 베타1 넣은 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 조건에 또 뭐예요? 그 fx, 우리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7이라고 해놓은 그 fx에 알파, 베타 넣어보래. 또 적어볼게요. 그러면 f에 알파 넣으면 옆에 식 보고 어떻게 하면 돼?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7. 요게 는 0이 되는지는 몰라. 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같은 내용으로 f에 베타를 집어넣어요. 그렇다면 베타 제곱 더하기 a 베타 더하기 7. 이게 는 0인지는 몰라. 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3이더래. 얘네 둘을 더해보자. 뭐 하란 대로 하는 거죠. 더한다. 이렇게. 그러면 좌변을 문제에서 원하는 F알파와 F베타를 더한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보니까 끼리끼리 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A를 묶어낸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7 두 개 더하면 14가 되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했던 곱셈 공식 변형을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서 곱한 것의 2배를 뺀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3의 제곱은 9.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니까 빼기 2. 그래서 여기는 7이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는 여기다 다시 달아볼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7이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라서 3a고 뒤에 14니까 3a 그 다음에 21이죠. 더하기 2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나 조건에서 그게 3이라고 했어요. 와, 이걸 이용해서 a를 찾을 수 있었네, 그지? 따라서 a는 얼마? 3이 되려면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알파1, 베타1이라고 뒀던 거 넣은 건 아직 안 써먹었네요, 그죠? 다시 돌아올게요. fx 쓰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fx는 온전히 다 찾았죠. x제곱에 1차 계수 마이너스 6 찾았고요.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끝이네요. 그래서 f7은 7 넣으면 끝. 이렇게 마무리 하십시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오각형이 등장했는데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했었니? 기억나니? 2분의 각 그거 개수 곱하기 개수 빼기 2 어렵지? 기억이 잘 정N각형 2분의? 선생님도 사실 공식 잘 기억 못해요. 자, 요 각이 얼마냐 이걸 찾는 거거든.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도까지는 기억하죠. 정육각형 정도까지. 정삼각형 한 내각은 60도 맞죠? 정사각형은 90도. 혜윤아, 정오각형은? 108도. 정육각형은? 120도. 정칠각형은? 난감하죠? 그때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요 내용이 사실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뭘 기억하냐면 정다각형도 그렇지만 그냥 정다각형에는 일반적인 평면도형, 다각형들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있어. 외곽의 크기의 합들은 일정해. 얼마로? 여기, 여기, 여기. 모든 꼭지점에서 외곽의 크기를 다 합하면 이것도 360도라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외곽의 크기로부터 찾아내면 우리가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지금 N각형이니까 한 외곽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360도를 다 똑같으니까 꼭지점 개수 나눈 게 한 외곽의 크기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내각의 크기를 찾아야 되니까 180도에서 즉 평각에서 이 외곽을 빼면 되죠.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아까 2분의 가 결론 이거였니? 네. 아 그래요? 이겁니다. 2분의 3 아무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각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오각형은 180도에서 5로 나눈 외곽의 크기를 빼면 한 내각의 크기가 되더라. 그쵸? 이게 뭐야? 72도니까 70도 108도 우리 외우고 있던 거 맞네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요거 잘 활용하시고요. 문제로 가볼게요.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들이 다 표현되어 있네요. 1과 그 다음 x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내각의 크기는 108도라고 구해놨으니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요만큼이 108도인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삼각형 한번 볼까요? A, B, C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이죠. 왜냐면 이게 정오각형이니까 1의 길이를 가지는 게 여기는 똑같단 말이지. 그렇다면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여기 각도는 여기 각도랑 같겠죠? 몇 도로? 36도로 같을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이쪽으로 삼각형을 생각하면 이등변이죠. 같은 이등변이지, 그지?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6도야.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외워질 정도로 공부하면 좋겠는데 36도가 또 각이 같으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ABP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같은 이등변이야. 맞지? 조금 전에도 이등변이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각도 한번 찾아볼까요? 108도에서 여기 36도를 빼면 몇 도야? 108도 빼기 36도 72도가 되겠죠. 짠. 그런데 그 밑에 P 쪽에 있는 이쪽 각도는 아까 36도 이등변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삼각형에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각의 합과 같으니까 여기도 72도야. 어때? 이등변 삼각형이 또 보이죠. 그죠? 그래서 AE 길이와 여기 AE 길이와 PE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또 존재해요. 괜찮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웠어. 거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을 수 있는 특수각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애들이었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각도는 아니야. 하지만 종종 등장하는 각도긴 해요. 자, 이렇게 보자. 그래서 돌아가서 AE 길이는 1이었잖아요. 그죠?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었으니까. 그렇다면 PE 길이도 방금 찾았듯이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 길이 1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BP 길이는 여기는 전체 길이 X에서 1을 뺀 길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마지막 줄이네요. BE 대 PE. BE는 이만큼이에요. BE 대 PE는 요만큼이에요. 요거 누구 비교하는지 잘 봐봐. BE 대 PE는 PE 대 BP. 이거 누구 비교하는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하니? BE 대 PE. ABE랑 ABP.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닮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색깔 칠해볼게요.
요노마랑 파란색 삼각형 어때? 두 밑각의 크기가 36도로 동일하죠? 이 둘이 닮은 도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닮은 비를 쭈루루 쓰면 x에 대한 식으로 비례식이 나오겠죠. 그거를 비례식을 여기 조금만 더 세워볼게요. 먼저 x 한번 따져볼까요? 제일 큰 거 파란색에서 x라는 거는 긴 변을 담당하는 녀석이야. 맞지? 그러면 노란색으로 가서 긴 변 담당하는 게 누구예요? AB 선분의 길이 1이겠다. 비율이 같더라. 다시 파란색으로 와서 어디로 가면 돼요? AB로 가면 되죠. AB는 얼마예요? 지금 양쪽이 AB 삼각형에서 1, 2등변 삼각형에서 같은 길이를 담당하는 녀석 1이야. 그거랑 대응하는 게 누구예요? 조금 전에 구해놨던 x-1 이렇게 되겠죠. 짠! 요 관계를 만족하는 x값이 되더라. 그래서 좀 깔끔하게 나오는 x값은 아니지만 식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항 외항 곱이 같다. 외항부터 쓸게요. x제곱 전개 마이너스 x는 1인데 넘어와서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도형으로부터 관계식 하나를 이렇게 얻어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출발해보자. 문제를 봐볼게요. 와, 식이 겁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8차까지 있네요. 요거를 정리하면 p 플러스 q 루트 5래. 첫 번째 방법은 위에서 x 구해가지고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8차까지 해야 되거든. 그럼 두 번째 할 수 있는 내용은 얘네들을 차수를 낮춰 보는 거예요.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여기 우리 관계식이 있겠지. 그래서 자, 앞으로는 요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겠네. x제곱은 x 플러스 1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2차로 되어 있는 건 x 플러스 1, 1차로 낮출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봐봐. 밑줄 그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우리 위에서 봐봐. 그게 누구냐면 요만큼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 이항하면 1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다를 여기서 적용하는 거야. 와, 더 좋다,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x제곱 빼기 x는 1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봐봐. 여기는 방금 x제곱 빼기 x가 1이라고 바꿨거든, 그지? 그러면 x제곱을 묶어내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을 묶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1이었으니까 얘는 x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지. 차수 낮추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은요, 요거 두 개도 마찬가지죠. x 4차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이니까 그게 1이라서 얘는 x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 요거 두 개는요, x 6차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이니까 1이 돼서 x 6차 이렇게 바뀔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차수를 낮추는 데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한번 하면 앞에 1, 그 다음도 1, 그 다음에 2차, 4차, 6차 적어볼게요. 그러면 정리하면 2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4차 더하기 x 6차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정리하면 p 플러스 q 루트 5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6차 아직도 부담스럽죠?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2차, 4차, 6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전에 x제곱은 x 플러스 1로 차수를 또 낮출 수 있었네, 그지? 그래서 제곱 자리에 x 플러스 1을 또 갈아 끼우자. 여기는 x 플러스 1 될 거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1차는 두고요. 그 다음에 또 차수를 낮출 수 있는 여기로 돌아가 봅시다.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도 요건 조금 이따 갈게요. 왜냐하면 앞에 x 플러스 1의 제곱을 얘가 품고 있으니까 저거를 간단하게 만들면 뒤에 것도 간단하게 바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거 x제곱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x 플러스 1 집어넣어 볼게요. 하하, 그러면
요놈 식은 3x 플러스 2로 1차까지 정리가 됐다. 맞죠?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이렇게 볼 수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x 플러스 1 제곱 대신 뭐요? 앞에 정리한 3x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3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3x 제곱 전개할게요. 2x, 3x, 5x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x 제곱 자리에 x 플러스 1을 또 집어넣어요. 차수를 한참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최종 꼴은 8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 2 더하기 그 다음에 3x 플러스 2 더하기 8x 플러스 5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앞에 x 플러스들도 있네요. 다시 이거 놓치면 안 되고 요거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 3x, 8x, 12x 숫자 상수항 2, 1, 2, 5, 2, 1, 2, 5, 10 이렇게 되겠죠. 짠. 괜찮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x를 찾아서 여기에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x 찾으러 가볼게요. 마무리 해볼게. 짠. 2차 방정식이니까요. 아까처럼 제곱근 풀어도 되고 근의 공식 쳐도 되고 근의 공식 한번 해볼게요. x는 2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 분의 1차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의 c 그러면 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x는 이 도형에서 선분 b의 길이라고 나타냈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겠다, 그지? 따라서 여기서 양수에 해당하는 x값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요거를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p 플러스 q 루트 5 구조로 체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보죠.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124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다. 밑에 적고 시작할게요. 왜? 2차 방정식과 두 근 이거 한참 나온 내용이니까.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근의 곱 2 이렇게 지정하고 출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돌아갑시다. 이제부터는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요. 지금 그림과 같이 표현했을 때 색깔칠한 부분이 정사각형인데 그것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더래 라는 겁니다. 이제 뭐 구해야 돼요? 넓이와 둘레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 또는 둘레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세팅을 하기 시작하자. 한 변의 길이를. 그러면 요만큼을 A 정도로 세팅을 해볼까요? A 쓰는 거 없지? 오케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사각형이니까 요 변의 길이도 A가 되겠지. 괜찮죠? 그러면 지금 알파, 베타 합 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뒀는데 우리는 A를 구하고 싶고 그렇다면 알파, 베타랑 연결을 지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여기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은 알파, 베타랑 연결을 지으려면 누구랑? 제일 큰 직각삼각형 ABC랑 연결을 지으면 되겠네. 얘네들 무슨 관계인데? 닮은 관계다. 괜찮죠? 그러면 나머지 길이를 표시를 해보면 요만큼은 전체 길이 알파에서 세로의 길이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A랑 같죠, 그죠? 그래서 A를 뺀 길이가 될 거야. 여기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비례식 세워볼게요. 큰 직각삼각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높이 알파 대 밑변 베타는 작은 직각삼각형으로 가면 높이 알파 빼기 A 대 밑변 A 이렇게 되더라. 괜찮죠?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어?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알파랑 A랑 조금 헷갈리면 A를 다른 문자로 쓰셔도 돼요. X 써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할게요. 외항부터 알파 곱하기 A는 베타 정리할게요. 베타 알파인데 알파 베타라고 쓸게. 알파 베타 빼기
A 베타 A를 구하고 싶으니까요. A를 묶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베타가 이항하면 A 묶어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A 알파 곱하기 베타. 와, 그래서 A라는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니까 4분의 2. 그래서 와, 구체적으로 찾았네요. 2분의 1 이렇게 됐네. 그렇다면 아까처럼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넓이는 한 변의 길이 제곱 4분의 1. 둘레 길이는 요거 4배 하면 되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우면 인수분해가 돼야겠죠. 얘네들이 두 근이니까 어떻게? x-4분의 1 x-2는 0 이렇게 될 거야. 다 왔다 그치?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그게 제곱의 계수가 4가 돼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1로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4를 곱하고 여기도 4를 곱하면 최고차의 계수를 4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곱하는 4를 누구한테? 얘한테 주면 4분의 1이 조금 더 이쁘게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4x 빼기 1 x 빼기 2는 0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비교하면 1차의 계수 m은 마이너스 9 상수항 n은 2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닮음 쓰는 거 정도, 그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잘 챙겨 놓으시고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거꾸로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이거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125번으로 가보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한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지? 여기 위에다가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은 B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자. 새로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구조가 똑같으니까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적어볼게.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건데 두 근이 알파 더하기 2랑 베타 더하기니까 그 두 개를 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에 4를 더한 거야. 그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 갈아 끼우자. 이렇게. 그러면 이 항에서 마이너스 2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수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괜찮지? 자, 두 번째 두 근의 곱. 지금 두 근은 알파 더하기 2와 베타 더하기 2니까 여기 보이는 요놈 둘을 곱할 거거든. 정리해 볼게요. 곱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 있을 거고요. 2배 알파, 2배 베타 2로 묶어낼 거고요. 2 곱하기 2 상수항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에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였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였는데 A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럼 마이너스 A는 2겠죠. 그럼 2 곱하기 2는 4겠죠. 그럼 더하기 8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1분의 3b가 되겠군. 그래서 3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 4. 되겠죠? 네. 그래서 A, B 계수를 차지하는 녀석을 만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그럼 가조건은 알파, 베타 이제 근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볼 건데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은 일단 양수를 만족하면서 이게 가조건이고 똑같이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을 했는데 이게 바로 다음 차수 알파의 n 플러스 1 차수랑 베타의 n 플러스 1 차수 더한 게 같아지더래.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죠? n 거듭 제곱과 n 플러스 1 거듭 제곱이 합한 게 똑같더래.
요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알파 베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돌아갈게. 첫 번째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A, B 자리에 A 자리에 마이너스 2, B 자리에 4를 넣어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에 a가 마이너스 2, x, b가 4, 상수함은 0. 여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이렇게 된다. 그쵸? 그래서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이렇게 됐을 거고요. 또 하는 얘기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4도 0이 되어야 하면서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더하기 4도 0이 되어야 해.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다. 요 개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보냐면 좀 피곤하긴 하지만 n 거듭 제곱이 일반 표현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걸 만족하는 아래쪽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까지 가면 이거 만족하는데 이걸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알파 1제곱 더하기 베타 1제곱은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었잖아요.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였는데 a가 마이너스니까 2였단 말이야. 이거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생략된 게 얘네들이 n이 1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 가조건 만족하는 거죠. 영수니까. 그럼 나조건은 방금 1을 넣었을 때가 2인데 그렇다면 n 플러스 1, 즉 제곱 더하기 제곱도 2가 된다면 n은 1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해요. 따라서 요거보다 차수가 하나 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위에 있는 1제곱 더하기 1제곱 2와 같은지를 이제 나조건을 비교를 하는 거야. 하면 우리 이거 다 구해놨었죠? 돌아갈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였고 옆에다 쓰자잉. 알파 곱하기 베타는 4였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출발하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곱한 것의 2배를 뺄 거니까 4 빼기 8 해서 마이너스 4. 중요한 건 1제곱 더한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n은 1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같아야 n이 1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뭘 점검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점검해. 괜찮죠? 근데 이건 되겠니? n이 2일 때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미 제곱 더하기 제곱은 마이너스 4라서 음수가 나왔다 하면 n은 2는 탈락이야. 왜? 가조건이 안 되니까. 더해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쵸? 하지만 우리는 또 n이 3이 될 때를 또 봐야 되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자, 요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다. 이걸 이용해도 되고 좀 머리를 써봅시다. 차수가 높아지면 차수를 낮추는 방법이 요런 애들이야. 아까 문제 풀 때 잠깐 적용했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2알파 빼기 4를 집어넣어도 되지. 그래서 조금은 색다르게 가보자고.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도 되지만 요거를 알파 하나 빼고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빼기 4 이렇게 해서 차수를 낮춰보는 거예요. 같은 구조니까 베타 묶어내고 2베타 빼기 4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 2알파 제곱과 2베타 제곱이니까 2배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묶어내고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내보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위에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일단 n이 3도 탈락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점검하는 순서를 보면 여기서 얘네 둘이 같은지를 점검하는 게 n이 1일 때를 점검을 하는 거고 제곱한 거랑 세제곱한 게 같은지를 보는 게 2를 점검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제곱도 하겠죠. 그죠?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n이 3일 때를 점검하는 거고 요런 순서대로 갈 거야. 그래서 요 과정을 쭉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4차부터는 공식이 따로 없단 말이야. 그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전체 제곱의 변형 또는 지금처럼 차수를 낮추는 작업으로 하면 돼요. 2차를 1차로 바꾸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보면 최종적으로 n이 얼마니? 6일 때가 처음으로
6이라 하면 처음으로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은 양수가 나오면서 그 값과 알파 7제곱 더하기 베타 7제곱이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제곱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챙겨둘 거는 차수 낮추는 방식 요거 정도 챙겨놓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6번 봅시다. 그림처럼 직육면체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옆면에 지금 왼쪽 P점은 대각선 DE에서 D쪽에 가까운 루트 2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P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F쪽에 루트 2 길이 가까운 Q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에서 출발해가지고 겉면을 따라, 즉 요건 이제 전개도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겉면을 따라 Q에 도달하는 최단 거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세요. A가 도대체 뭔데? 이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찾아봐라 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정리해 놓을 거는 최단 거리 문제는 직선 긋기가 되어야겠고요. 겉면을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펼쳐서 직선 긋기를 해야겠죠. 알겠죠? 펼쳐서. 그러면 어떻게 펼칠 거냐? 일단 경로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냥 수직되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렇게 안 움직여도 되고, 뭐 밑으로 좀 가깝게 가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뭐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위로 갔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로 오겠죠. 그 다음에 Q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맞지? 그 다음에 Q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상당히 많을 텐데 곡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가는 게 더 짧겠죠. 그죠?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올라왔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앞면을 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크게는 빨간색 영역으로 한번 그어보고 두 번째는 파란색 영역으로 그어보면 되는데, 요거는 풀이 과정이 좀 길어. 그래서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파란색으로 움직이는 게 더 짧게 나와. 알겠지? 그래서 파란색 전개도를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면들이 누구냐면 위쪽에 있는 뚜껑 하나, 그 다음에 앞면, 양쪽 면들 이렇게 기여를 해요. 맞지? 파란색 경로를 따라가려면. 그래서 펼칠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프로그램 써서 직선 쭉쭉 그을 수 있는데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지? 시험 볼 때 프로그램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으로 꼭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자, 먼저 윗뚜껑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러분들 그리세요. 그럼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꼭지점에 표시를 하는 거야. 여기가 D,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AD 선분에 붙어있는 옆면은 ADHE 날개 펼치듯이 펼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가로 세로 4짜리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요 정도로 그려놓자. 그럼 날개를 펼치듯이 했으니까 왼쪽 위를 H, 그 다음에 왼쪽 아래를 E라고 한다. 그러면 P의 위치는 DE 대각선을 그리고 D에서부터 루트 2 거리 떨어져 있는 곳, 요 정도로 표현할게요.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여기가 루트 2. 자, 그 다음에 이제 Q를 찍으러 갈 건데 경로가 앞면을 통해서 옆면 Q로 가는 거니까 앞면도 그려놓을게요. 앞면은 사실 우리 윗면 그린 거랑 똑같은 도형 그리면 되죠. 그죠? 가로의 길이 A, 세로 길이가 4짜리인 거. 그래서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보는 대로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BF에 붙어있는 옆면을 그리면 되는데
얘도 날개 펼치듯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펼쳐 정사각형 요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C, 여기는 G. Q의 위치는 F와 C를 연결한 대각선에서 F 쪽에서 가까운 루트 2 거리. 요 정도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Q, 거리는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네. 그래서 위에서 그렸던 경로를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윗뚜껑으로 왔다가 윗뚜껑에서 좀 타고 가다가 앞면으로 와서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로 정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최단거리를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 이게 이제 최종 모양이 되겠어요. 이런 식이 되겠지. 직선입니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제 길이들을 조금 더 그려 넣어 볼게요. 가로의 길이는 A였고 세로의 길이는 4짜리, 여기도 4짜리였어요. 여기도 뭐 4일 거고, 여기도 4일 거고, 여기도 4일 거고. 이렇게 될 거야. 4, 4, 4, 4, 4.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가 PQ 길이가 여기서 최단 거리가 2 루트 34라는 걸 줬으니까 이제부터 PQ 길이를 A를 포함해서 식을 세워 보자입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싹 보니까 어머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면 빗변의 길이가 되겠군. 여기 수직.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밑변과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A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알겠죠?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봐봐. F에서 Q까지가 루트 2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려놓은 거니까 여기 90도를 절반으로 쪼갠 45도짜리겠죠? 그럼 45도짜리 길이비가 1대1대 루트 2란 말이야. 괜찮죠?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요만큼 밑변의 길이는 1이 돼야겠다.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도 1을 만족하는 거야. 괜찮지? 같은 내용으로 P 쪽으로 와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돼야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남은 길이, 이 지금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남은 길이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같죠. 와, 그래서 빨간색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A에다가 1 두 번 더한 거 2가 되겠군. 세로의 길이 따져볼까요?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만큼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4, 4, 8이지, 그지? 8에서 얼마를 빼면 돼?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빼면 되거든. 이게 다 일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8에서 아래 위 일씩 빼면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죠. 아따, 그지? 그래서 최단거리 식을 적어보면요, 밑변이 A 더하기 2였어요. 그것의 제곱 더하기 높이가 6이었어요. 그것의 제곱은 우리 주어진 단서의 길이 2 루트 34의 제곱이야.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내용은 생략하고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요거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A 값은 8.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전개도 펼쳐가지고 직선 긋는다. 요거는 비단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 맨 끝에 보면 대칭이동, 평행이동에서 요 문제가 비슷하게 또 나오거든. 대칭이동에서 직선 긋는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그거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두 문제는 영상으로 전달할게요. 네. 자, 127번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 얘기가 또 있어요. 와, 하던 얘기 마저 할게. 두 근이니까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고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도 0이다. 요 정도가 딱 2차 방정식의 두근이야 할 때 정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고생했다. 맞지? 챙기고. 그 다음에 fx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 알파 제곱을 넣으면 마이너스 4알파고 베타 제곱을 넣으면 마이너스 4베타래요. 그렇다면 알파 제곱 여기 있고 베타 제곱 여기 있으니까 알파 제곱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이항한 거 집어넣으면 되지. 베타 제곱 자리에도 요거 이항한 거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고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f에다가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알파다. 똑같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베타다. 이렇게 줬어요. 짠. 괜찮죠? 자, 이러고 봤더니 아까 fx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알파를 넣으면 여기 알파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베타를 들어가면 여기도 베타가 들어가요. 와, 마치 여기가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변수 취급해서 x라고 한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을 때 등호를 만족하는 마이너스 4의 x 이 등호를 만족하는 x 값이 알파랑 베타야 라고 써도 똑같지, 그지? 이렇게 괜찮나요? 다시 말하면 우변 이항할게요. f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는 0 이렇게 되면 여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라고 얘기해도 되지. 근데 잘 생각해봐. f가 지금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란 말이야. 그 x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차수 바뀌니? 제곱하면 결국은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좌변 이 전체는 결국은 또 2차식이야. 맞지? 그러면 는 0이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근데 그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야. 알파 베타 근이라는 건 조금 전에 이 식이었잖아.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또 비교를 해보면 자, 봐봐.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은 거를 차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p x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q 요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만 한번 본다 그러면 얘는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뭐 쭉 이렇게 연결될 거잖아. 그러면 차수는 요 녀석이 최고차수고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그럼 돌아와봐. 위에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넣은 것에다가 4x 더한 거는 결국은 차수도 안 바뀌고 개수도 안 바뀌겠죠.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란 말이야. 그것에 는 0을 달아놓은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조금 전에 요 녀석도 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2차 방정식이란 말이지. 근데 근이 알파 베타로 동일해야 돼. 뭐야 이거?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정리할게요.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4x를 한 식은 위에 처음에 있던 알파 베타 두근이었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지금 pq를 구하는데 이제 요것만 정리만 잘 하면 되겠지.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돼야겠죠?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되겠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p 플러스 q 구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정리만 하면 되지. 괜찮겠니? 그래서 요 길을 어떻게? 이제 4x 이항하고 안쪽 거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 정리만 잠깐만 더 해볼까? 봐봐.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는 지금 fx를 찾아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t라고 가정해보는 거야.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를 넣어야 되지. 괜찮죠? 마이너스 이항하고 t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따라서 집어넣으면 f의 t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제곱 마 3에 마 1, 마 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 t제곱 앞에 거는 플러스 2t 뒤에 거 플러스 3t 플러스 5t, 앞에 거 상수항 1 뒤에 거 상수항 3 더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렇다면 ft가 t에 대한 식이면 fx는 x로 다 갈아 끼우면 되죠. fx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pq 1차 계수와 상수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넘어가 볼게요. 내용 잠깐 보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 지금 썼다가 지울게요. ABCD 이렇게 올바르게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야.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K인 여기 틀어놓은 거, 이 녀석이 한 변의 길이가 2K야. K가 1이면 두 개가 똑같겠지만 지금 K의 범위는 2분의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의 어떤 값이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뭔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쭉 보면 결국은 이등분한다, 이등분한다 라는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다루겠다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알겠죠? 그건 생략할게.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네요. 삼각형 AKJ 넓이, 삼각형 AKJ 넓이 요거 표시해 볼게요. 삼각형 AKJ 여기야. 요 녀석의 넓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EJI 넓이, EJI는 여기 있어. 요 넓이야.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다루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은 닮은 도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이가 앞에 빨간색 넓이가 뒤에 파란색 넓이의 2분의 3배래. 요거 표현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삼각형 AKJ랑 삼각형 EJI는 몇 대 몇이어야 2분의 3배가 되는 거니? 3대 2여야 내항 외항 곱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 곱한 게 된 거지, 그치? 3대 2. 이게 뭐야? 넓이비가 돼요. 괜찮니?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K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어진 정보가 한 변의 길이들이었잖아요, 그치? 길이로 다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닮은 도형들이었으니까 넓이비가 3대 2면 닮은 비는 몇 대 몇이겠니? 그렇지. 루트 3대 루트 2가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한번 표현해보자고요. 빨간색으로 표현해볼게요. 루트 3대 루트 2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만약에 AJ에 해당하는 길이를 루트 3, 실제 길이 뭔지 모르니까 비례상수 뭐 A 정도로 쓸게요. 여기에 대응하는 게 누구냐면 파란색의 빗변이 아니라 나머지 변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루트 2a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럼 그거에 따라 빨간색 삼각형으로 다시 올게요.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KJ 선분은 1대1 대 루트 2잖아요, 그치?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6a다 라고 할 수 있겠고, 파란색 삼각형으로 오면 1대1 대 루트 2니까 루트 2를 곱하면 2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와, 길이를 나타냈으니까 이제 첫 번째 있는 길이가 2다로 따져볼게요. 우리 바르게 있던 이 정사각형 요만큼의 한 변의 길이가 2였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 AJ 길이와 ID 길이는 같을 거란 말이에요. 중점 연결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2다 라는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더해볼게요. AJ 더하기 JI 더하기 ID인데 루트 3이 2개니까 2 루트 3 A 더하기 중간에 2A
한 개 얼마? 전체 길이 2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겠지, 그지? 됐나요?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어. A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요거 약분하고 정리할게요. 여기 약분, 여기 약분, 여기 약분 1. 그러면 좌변은 A로 묶어냈을 때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그걸로 나누면 A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유리하는 나중에 필요하면 할게요. A 값을 찾았다. 실제 길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어넣어서 계산하기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두고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는 거야. 왜?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2K라고 했으니까. 그럼 또 뭐야? 루트 2A라는 녀석은 여기죠. 중점 연결했으니까 여기 길이랑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2배 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루트 6A를 더하면 전체 길이 2K가 되겠구나. 또 가볼게요. 그러면 2 루트 2A에다가 중간에 루트 6A를 더한 게 2K더라가 돼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찾는 게 K 값이니까 2K는 이라고 정리를 하고 나중에 K 찾을게요. 그러면 2 루트 2에다가 루트 6을 묶어내면 A가 이제 혼자 곱해지는 건데 그 A 자리에 위에 구했던 루트 3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때요? 나왔죠, 그죠? 숫자들이. 괜찮니? 그래서 지금 곱한 다음에 유리화를 해도 되고 유리한 다음에 곱해도 되고 그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로 나누면 계산 과정 행해할게요. K 값은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요거를 문제에서 P 루트 2 더하기 Q 루트 6이라고 했거든요. P 루트 2 더하기 Q 루트 6이면 4로 통분되어 있는 거니까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할 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100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 5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